예,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부터 하고 가죠. 네, 이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원룸 앞에서요, 이 볼륨을 높여놓고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달아나길 반복한 30대 남성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20대 여성이 거주 중인 경기도 수원시의 한 원룸 복도에서요, 이 음란 동영상을 큰 소리로 틀어놓고 보다가 이 여성의 집에서 사람이 나오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과 여성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이 남성은 심지어 해당 빌라의 주민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동 현관에 잠금 장치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마음대로 이 현관 출입이 가능한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이 해당 빌라에는 인근 대학교가 있어서요, 이 학생들이 주로 산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해자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본인이 당한 그 피해 상황을 글을 올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9월 초부터 새벽 3시경에 무슨 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면 집 밖에 항상 같은 사람이 그 시간에 있는 거예요.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저 사람 뭐지? 왜 이 시간에 이상한 소리가 나고 나랑 눈이 마주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그냥 뭐 잊어버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여러 번이 발생이 되니까 뭔가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서 남자친구 보러 그 시간에 좀 같이 있으면서 좀 나가봐 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자친구가 딱 나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화들짝 놀라면서 뛰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집 자체가 좀 방음이 안 돼서 이제 원래는 뭐 오토바이 소리도 들리고 배달 음식 소리도 들리고 뭐 계단 올라오는 소리도 들리고 좀 그렇구나라는 그런 집인 상태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두 번째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아이고, 최소 5번. 그렇죠. 최소입니다, 최소. 예. 그러니까 특정이 뭐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방법 자체가 특정되는 게 최소 5번이라고 보이고요. 시작 자체는 2년 전, 재작년 여름에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방법들은 비슷해요. 지금 보면 그 앞에서 동영상 같은 것들을 시청하고 있다가 뭐 센서가 작동하면 그것을 좀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됐던 것 같은데 지금 2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는 8월 달, 9월 달에도 한 2-3번, 지금 잡혔을 때는 11월 12일 새벽 3시 30분 또 이렇게 행동을 반복하다가 남자친구에 의해서 지금 붙잡혀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예전에 무슨 막 이런 대중교통 타는 그런 데서 이렇게 막 저거 막 보란 듯이 보는 휴대폰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자, 이 경우는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새벽에 그 앞에서 다 들으라는 식으로 볼륨을 켜놓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이게 2년 전부터 그랬다는데 그럼 피해자는 왜 진작에 신고를 안 했던 거죠? 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센서 등이 켜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상을 했었어요. 혼자 있을 때만 켜진 거예요. 이상했었지만은 근데 혼자서 이상하다 하더라도 여성 혼자 나갔을 경우에 만약 남성이 어떤 폭력을 행사하면 감당 못하니까 본인 해코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확실한가? 예민한 이유에 내가 예민한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확실하지도 않고 또 바쁜 경찰을 부르면 미안하니까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9월 중순부터 즉 11월 10일까지는 또 이런 상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 있었던 거죠. 끝났나다 보다 하고 하는데 11월 10일날 또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예. 붙잡혔어요. 붙잡혔죠. 뭐라고 하던가요? 네, 처음에는 나는 친구 집에 왔다가 가는 길이다 이러면서 둘러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추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집 앞에 있었던 게 맞다. 그리고 집 앞에서 음란물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1년가량 이런 행동을 했고 이 집뿐만이 아니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요. 음란물을 보기만 했을 뿐이지 그 외의 어떤 음란 행동은 하지 않았다. 음란 행위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에 이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범행 동기에 관련해서는 경찰에서도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레니 조아님이 저 사람 혹시 무직인가?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대학원생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소장님. 네. 이런 사람들의 이
뭡니까 이 정체가 이게? 네, 성도착증 중에서 저는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음란한 것으로 이제 영상 같은 것을 보여주거나 혹은 우리가 바바리만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몸을 노출시켜서 상대방이 자기의 존재에 깜짝 놀라거나 상대방이 영향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노출증 환자나 바바리맨 이런 사람들이 뭐 자존감도 약하고 겁도 많아서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면은 뭐 도망가거나 뭐 소리치고 도망간다고 하는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 여성이 특정되었다는 거예요. 이 집에 지금 5번 이상을 와가지고 이 집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본인은 뭐 다른 데서 가서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정확히 믿을 수도 없고 그렇죠. 또 특정되는 여성이 꼭 한 명일 수는 일지는 없어요. 여러 명의 여성을 보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겁 많은 것처럼 도망가기는 했어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행동을 했다면 언젠가는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치료도 필요하고 처벌도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죄목 어떤 죄목을 이게 이제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입니다. 아. 반복적으로 지금 하는 행위거든요. 지금 박상희 소장이 좀 설명을 했지만 더 중한 범죄로 가기 전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행위했을 때 스토킹 처벌법상에 지금 여러 가지 행위들이 나와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뭐 진로를 막는 거 아니면 지켜보는 거 또 등등 행위들이 나옵니다. 이 같은 행동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고 이 행위를 반복하는 거. 딱 여기에 해당하게 되죠. 그러네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현관이긴 하지만 어떤 범죄 목적으로 계속 돌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오. 주거침입 이 두 가지 범죄로 지금 경찰이 입건을 했고요. 특히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중한 범죄로 갈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지금 너무 알려져 있고 특정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스토킹법의 보호조치, 임시조치 1호가 가능합니다. 그건 뭐냐면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는 그 조치를 취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행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하는 것도 경찰이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을 겁니다. 휴대전화라든지 어떤 기록 같은 걸 보면 여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죄 부분도 경찰은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설령 구속이 된다 한들 팀장님, 네네. 저 피해 여성분이 저 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보호 처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피해나게 되면 또 찾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상당히 불안하죠. 근데 지금 현재는 여성이 지금 다른 곳에서 지낸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문제가 그겁니다. 가해자를 격리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가 피해되는 상황인데 요건 참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구속영장을 경찰에서 아마 청구할지를 아마 검토 중인 것 같아요. 구속이 되면 좀 나아지겠지만 어찌됐든 여성은 현장에서 떠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태를 추이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잠깐! 이거 눌러주세요.